네, 자, 취업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최신 시사 상식도 배워보고 면접에도 대비하는 취업의 시사 코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설 때는 쉬었고요, 연휴 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새해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쉬는 날 없이 계속 방송했기 때문에 좀 쉰 것 같지가 않고요. 여러분, 어쨌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최요한의 시사콕콕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그냥 뭐 말씀하시는 게 그냥 콕콕, 무조건 콕콕 잘 찔러주셔. 네, 네. 자, 오늘의 그 시사 상식 예.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바쁜 종종걸음을 걷는 것이 어디냐? 여의도 정치판입니다. 네. 예, 각 당이 공천 준비하느라고 난리 모양인데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의 시사 상식은 정치와 관련된 시사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석패율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석패율이요? 예. 석패율 제도요? 아니, 뭐 제가 승률이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 네. 석패율. 네. 보통 이제 축구에서 뭐 졌을 때, 아깝게 졌을 때. 석패했습니다. 석패했다, 뭐 이런 표현. 네. 많이 쓰잖아요,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서. 네. 자, 국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네네. 석패. 예. 경기나 시합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애석하게 졌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예. 그 예전에 경기도 어느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3표. 아우. 예, 3표 차이로 진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깝다. 네. 예, 정말 아깝죠. 네네. 예,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4년 뒤에 절치부심해서 다시 당당하게 금배지를 딴 일이 있지만 예. 이 사례가 정말 그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었습니다. 석패율 제도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그 특정 번호의 지역구 후보 3, 4명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간에 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외하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비례대표랑 저는 조금 헷갈리는데, 예, 예. 조금만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제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1인 2투표제 형식이죠. 그러니까 한 표는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에게 찍고 예. 또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각 정당은 비례대표 54석 가운데 자신이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뭐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팍팍 됐는데. 네. 예. 그런데 그 비례대표는 보통 직능대표, 그러니까 어떠한 직능의 그 별로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을 채워넣는데 이 석패율 제도는 예를 들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홀수번호 1번, 3번, 5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직능대표를 채우고요. 짝수번호는 지역구와 동시에 출마한 이중 이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상은, 박재권, 네. 최유한이 이제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1번에는 서자 대표 홍길동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네. 2번에 송상은, 박재권, 최유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뭐 의적 대표 임꺽정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2번으로 비례대표에 등록된 송상은, 박재권, 최유한이 지역구 선거에서 뛰다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득표율을 10% 이상 기록한 낙선자 중 유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는 일단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훈 씨?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일단은 알겠어. 약간.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제를 한다는 건데, 근데 그럼 어쨌든 이번에 이제 지역구에 나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올라가 있게 된다면은 이 중에서 된 사람들은 빼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얻은 사람이. 그렇죠. 개념을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패율의 개념이라는 것은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눠서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0을 곱한 비율이에요. 자, 사례를 들겠습니다. 송상은 씨가 현빈 씨랑 대결을 펼쳤어요. 현빈 씨는 5만 표로 당선되고 상은 씨는 4만 표로 낙선했습니다. 그러면 4만 나누기 5만이 0.8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100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석패율이 80%가 되는 거예요. 자, 재권 씨가 신세경 씨랑 대결을 펼쳤는데 대결 안 하고 싶은데. 신세경 씨가 5만 표로 당선되고 그 재권
재건 씨가 35,000표로 낙선됐다. 아유, 그나마 많이 5만 나누기 35,000이 되겠죠? 예. 35,000 나누기 5만이 되겠구나. 그럼 0.7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100을 곱하면 서패율이 70이 되는 겁니다. 70%? 예. 그리고 저는 안철수 씨와 지역 대결을 펼쳤어요. 예. 안철수 씨가 5만 표로 당선되고 저는 4만 5천 표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받으셨네. 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나누게 되면 0.9가 나와요.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 서패율이 90%가 됩니다. 그러면 서패율이 자 상은 씨 80%, 그리고 재건 씨가 70%, 저는 90%.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거죠. 그 본인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좀 비례대표 가운데 네. 그러니까 서패율 제도를 이용한 순번은 각 당별로 정할 수 있고 특정 유력한 인사를 당선시키고 싶다. 그러면 한 명만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각 당 마음이니까요.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고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자. 이것이 기본 취지인 것이죠. 아니 저 그러면요. 이게 지더라도 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거 진짜 무슨 야구 페넌스 레이트도 아니고 최대한 많이 이겨놓고 지더라도. 예전에는 사실 정치권에서 무조건 1등한 사람만 기억하고 2등서부터 정말로 이제 패가 망신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기면 이제 조금 희망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일단 표도 좀 많이 받아놓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하려는 건지 현행 선거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석패율 제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석패율 제도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 후보자가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이 확대된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지역주의가 강세인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을 합니다. 민주통합당이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정당 내 공천 갈등이 완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깝게 낙선된 후보도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표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들으면요, 이 서패율 제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뭐든 이제 새롭게 시행이 되려면 분명히 단점들도 보이게 될 텐데 어떤 점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해서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 사례는 실제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 과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됐던 대선거구제에서 현행 소선구제로 바뀌면서 당의 중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석패율 제도입니다. 일본에서조차 이 개파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비판받으면서 구시대 족벌 정치를 더 강화시켜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계 전문가와 직능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킨 비례대표의 취지, 원래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요. 하여튼 석패율 제도 이거 또 당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이제 석방률을 좀 줄여야 됩니다. 방송이 이제 갑자기 못 나간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런 게 줄어야지. 재건 씨가 이제 사고만 안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찍만 나오면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석패율 제도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정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 입장에서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앞서서 이제 비례대표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살짝 좀 맞박이로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느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는데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된 이런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입니다. 이건 좀 더 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독일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독일식 이 정당 명부제에 의해서 일단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정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배워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과대 과소 이런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현재 가장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1대1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54석의 수준 똑같이 비례대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14, 15, 16대 이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점차 정치가 현실이 나아지면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석패율 제도와 함께 독일시 정당 명부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정당 명부제는 이제 살짝 저희들이 맛을 좀 봐서 맛보기만 하고요. 좀 더 궁금하긴 해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이거에 관해서 재밌는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치권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준비 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뭐 이런 면접 상식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그 상식이라는 게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접 볼 때도 유리한 거고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입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또 행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딱 머릿속에 구도로 잘 잡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호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